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할 경우 좀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부동산 전세, 임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실제 계약 대상 부동산이 맞는지, 그 주소가 맞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변호사님 요즘 그거 잘못 쓰는 경우가 있나요? 하는데 다세대 주택이거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무단으로 좀 건물을 증축하거나 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도 확인을 하고 계약서상 주소가 거기가 맞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동일인인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확실히 다 서류를 떼어봐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직접 와서 계약을 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준비되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단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부동산 소유자와 직접 통화를 해서 등기부등본상, 계약서상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외 없이 전세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나 절세 목적으로 내 딸이니까, 부모님이니까, 내 사위이니까 이 사람 계좌로 돈을 이체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보증금이나 금액에 대해서 어떤 디스카운트를 해서 유리하게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제공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임대차 보증금,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임대인 명의 계좌로 반드시 이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또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얼마인지도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계약서상 이 부동산에는 신탁 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수탁자, 신탁 주식회사, 신탁원부 제 땡땡땡호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러한 경우 해당 부동산이 신탁 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개인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통 건물을 신축할 공사 대금이 부족한 경우, 특히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할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리고 채무변제 담보를 위해서 어떤 부동산 신탁회사에 해당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부동산 소유자가 되고 건물이 완공되고 분양이 잘 되거나 또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제대로 들어와서 채무를 변제하면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다시 복귀하는 구조의 사업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로 공실이 늘어나면서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가 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을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모두 다 기각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라 법적으로 신탁회사가 소유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권한 없는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이러한 경우 서면상 명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내용의 서면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차인들이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만 청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대인한테 책임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또 누구한테 청구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에 대해서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법원은 일관해서 실제 신탁회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명시적으로 이 임대 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라는 내용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상당한 금액일 경우에는 간혹 그 동의서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임대 계약에 대해서 동의서를 명시적으로 발급하거나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그럼 임차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임대인에게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고 신탁회사에 대해서도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면 그러면 모든 경제적 손해를 임차인이 또 안아야 되느냐. 좀 말이 안 되고 언뜻 보더라도 정의에 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한 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불법행위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좀 일관되게 공인중개사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판례는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로서는 첫 번째, 신탁 원부를 제시하고 즉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탁자이고 임대인 소유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두 번째,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인이 없다면 수탁자에게 임대차 계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임대차 계약 체결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위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명시적으로 이 설명 의무 위반이 되어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좀 특히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좀 임대인, 신탁 등기가 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를 갈 수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명시적인 동의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명시적인 동의서가 없다면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지 한 번쯤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 관련해서 법적인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던가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